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두고 한국에서는 여러 말도 안 되는 추측만 만연합니다. 러시아가 급속도로 북한과 밀착하는 바람에 중국이 떨떠름하다느니 뭔가 불편하다느니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는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역할을 분담해 집단 서방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처지가 다릅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17,000건의 서방 제재를 받으면서 이를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서방과 맞서 싸우고 있지만 러시아처럼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고 무역전쟁,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접근하는 것은 제재 받을 것 이미 다 받은 러시아가 나서는 게 중국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러시아나 중국 모두 글로벌 사우스에 다가가면서 미국의 소위 규칙 기반 질서, 즉 미국 멋대로의 룰을 정해 여기서 벗어나면 징벌을 가하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규칙 기반 질서의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제재, 생선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의 즈음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재위원회 전문가 그룹이든 유엔 안보리에서든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메커니즘의 복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스푸트니크에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8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안보리 제1718호 위원회 작업을 1년 연장하기 위한 미국의 결의안 초안을 저지했습니다. 5월 1일 미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50개 유엔 회원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제재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여기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는 유엔 안보리 내부에서 평양을 질책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러시아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사회 외부에서 이 같은 길을 따르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들로 미뤄 북한 방문은 시진핑보다는 푸틴의 몫입니다.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 일방적 제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시진핑은 유럽과 미국을 상대로 하던 경제, 무역 전쟁을 계속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아카데미 한국학센터 수석 연구원인 알렉산드르 제비는 러시아 북한 간 우호 설린 협력 조약에 군사적 측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의 외교부 차관급 협의 체계는 일본과 한국으로 구성된 지역 군사 블록을 만들고 있는 미국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제비는 말했습니다. 중국까지 나서서 북한, 러시아와 함께 한미를 견제하려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동맹을 맺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특정 국가와 정식으로 군사 동맹을 맺는 것은 러시아의 외교 스타일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 이란과도 러시아는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군사 동맹을 맺어 그 조약에 얽매여 운신의 폭을 좁히거나 다른 나라를 이끌고 왕초 노릇을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방북의 즈음에 한국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러시아에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러우전이 끝난 뒤 남북한 가운데 누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아예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북한의 밀착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견제구를 날린다는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